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노동력 부족은 국가의 기반을 점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김정은이 시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 싸워달라고 호소하는 영상을 보십시오.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UN 북한 인권조사관에게 말입니다. 북한 외무성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가 11월 3일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탈북자가 지금까지 북한 내부 정보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2022년 코로나 확산 예측부터 김정은 건강 이상설까지 수도 없이 모두 적중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번 11월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완전히 붕괴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소름 끼치는 내용 들어보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율리아나 페트로비치입니다. 베를린 10월 5일 오후 3시. 저는 UN 북한 인권조사관으로 20년간 일해오면서 수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이 남성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 이름은 최진혁입니다. 북한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 출신입니다. 카페 아인슈타인에서 만난 이 50대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오늘 이후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 남성의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11월 3일, 정확히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박사님, 저는 지난 3년간 평양 핵심부에서 일했습니다. 김정은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봤어요. 최진혁은 가방에서 검은색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코드네임 11월 작전이라고 불리는 건 말입니다. 제가 USB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정보들이 담겨 있었어요. 북한 권력층의 이탈 계획, 군부의 균열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정은이 11월 3일에 예정된 최종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항복입니다. 완전한 항복을 말입니다. 최진혁의 설명에 따르면 김정은은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국 땅에서 만나는 그 순간 김정은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트럼프가 계속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이를 마지막 협상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펙에서 미중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최진혁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만약 트럼프와 시진핑이 북한을 배제한 채 동북아 질서를 논의한다면 김정은은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현재 북한 내부는 세 개 세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진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김정은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충성파. 주로 호위사령부와 당 간부들입니다. 둘째, 중국에 의존해서라도 생존하겠다는 친중파.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국원들이죠. 셋째,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착륙을 원하는 개혁파. 주로 젊은 간부들과 일부 군 장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 이 모든 세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김여정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에이펙이 끝나고 이틀 후인 11월 3일, 김정은은 마지막 결단을 내릴 겁니다. 최진혁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무기를 이용한 최후의 위협. 하지만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중국으로의 완전한 도피.
하지만 중국도 김정은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가 바로 항복입니다. 한국 정부의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고 평화적 통일을 요청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 번째를 선택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최진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정은이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건 자신의 생존입니다. 핵무기를 쓰면 죽고 중국으로 가면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 항복하면 최소한 목숨은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최진혁의 말을 들으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유엔에서 일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박사님, 김정은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핵심 측근들에게 11월 이후의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항복 시나리오였습니다. 최진혁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직접 작성한 한국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 초안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평화적 항복을 선택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 계획을 알고 있나요? 일부 고위층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신은 못하고 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말이죠. 최진혁이 시계를 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저를 추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11월 3일에 일어날까요? 100% 확실합니다. 김정은은 이미 결심했어요. 11월 3일, 북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될 겁니다. 최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상황에 잘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최진혁과의 만남이 끝난 후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국정원의 한유진 분석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페트로비치 박사님, 최진혁 씨가 전해준 정보를 검토해봤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90% 일치합니다. 정말인가요? 네, 특히 11월 3일이라는 날짜가 우리 예측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한유진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국정원에서는 지난 6개월간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에이펙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런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에이펙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여기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한유진 분석관은 저를 국정원 본부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3층 특별 분석실에서 김태원 차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페트로비치 박사님, 환영합니다. 최진혁 씨의 정보 덕분에 우리 분석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원 차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세 가지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 주변 핵심 인물들의 동요. 김여정을 비롯해 여러 정치 국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둘째, 군부내 이상 징후. 일부 부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증가했고 장성들 간 접촉이 잦아졌습니다. 셋째, 경제 시스템의 붕괴 신호. 최근 북한이 도입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자꾸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한국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20년간 일했지만 이런 정밀한 분석은 처음 봅니다. 한유진 분석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70년간 북한을 연구해온 나라입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분석이죠. 김태원 차장이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재 11월 3일까지 29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3단계로 나눠 대비하고 있어요. 1단계는 10월 31일 11월 1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의 마지막 판단 자료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2단계는 11월 2일. 김정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
우리는 이날을 D-1일로 설정했어요. 3단계는 11월 3일. 북한 체제 변화가 시작되는 D-Day입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박사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엔 인권조사관으로서의 경험이 꼭 필요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과 함께 11월의 기적을 만들어보죠. 29일 후, 정말 북한이 무너질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역사적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1월을 향한 긴박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동안 경주에서 벌어진 일들 말입니다. 저 율리아나는 한국 국정원과 함께 경주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유엔 옵저버 자격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특별 임무였어요. 10월 27일 새벽 경주 힐튼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1개국 정상들과 6천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모인 이 작은 도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유엔 본부가 통째로 경주로 이사 온 것 같았어요. 한유진 분석관이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 갑자기 특별방송이 나온 거예요.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에이펙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북한이 다른 나라 국제회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10월 28일 최종 고위관리회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회의장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국인 한국의 정보 분석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한 한국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중국 대표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독일에서 20년간 일하면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유진 분석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정보가 들어온 거였어요. 박사님, 김정은이 핵심 측근 5명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 주제가 에이펙 대응 방안이에요. 이게 바로 최진혁이 말했던 그 신호였습니다. 김정은이 에이펙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10월 29일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외교통상 합동강요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언을 했어요.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평화 로드맵을 적극 지지합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중재 역할을 환영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도 두 강대국이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온 정보였어요.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누나,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이 없는 것 같다.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우리 없이 얘기하고 있어. 김여정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빠, 아직 기회는 있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돼. 어떻게? 항복이야. 깔끔하게 항복하는 거야. 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김태원 차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최진혁 씨 정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항복을 고려하고 있어요. 10월 30일 강요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가장 중요한 세션이 열렸어요. 지역 안보와 평화 협력이라는 주제였는데 사실상 북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평화는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당사자가 참여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요. 한국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언제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진핑 주석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선택한다면 중국이 적극 도울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김정은이 기다리던 신호구나. 미국과 중국이 모두 북한의 변화를 환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날 밤 평양에서 중대한 회의가 열렸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정치국 전체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주제는 에이펙. 결과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이었어요. 회의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지들,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내일 정상회의가 끝나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죠. 10월 31일, 드디어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이었습니다. 경주 보문 컨벤션 센터 대회의장에서 21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개회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 경주는 신라 천년 왕조가 번성했던 곳입니다. 개방과 포용의 정신으로 동서양 문명을 연결했던 역사의 무대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장 밖에서 한국 국정원 요원이 긴급히 달려온 겁니다. 평양에서 특급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회의 주제가 중대한 국가적 결정이었어요. 이건 북한에서 정권 차원의 중대 발표가 있을 때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한유진 분석관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은 AI 협력과 디지털 전환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북한 문제가 은밀하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AI 시대에는 정보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폐쇄적인 체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할 수 없어요. 시진핑 주석도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겠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방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절묘한 타이밍에 끼어들었어요. 두 분 말씀 모두 맞습니다.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특히 분단 국가인 우리 경험으로 볼 때 기술을 통한 인도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새 정상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서 조율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 휴회 때 정말 중대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이 직접 녹화한 특별 메시지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방송 예정 시간은 11월 1일 오후 8시, 즉 에이펙 정상회의가 완전히 끝난 직후였어요. 김태원 차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최진혁 씨가 예언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밤 김정은이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분석으로는 항복 선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세션은 인구 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었어요. 이것도 겉보기와 달리
북한 문제와 직결된 주제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동북아시아 공통 과제입니다. 특히 폐쇄적 체제일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국제 협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동감입니다. 영내 모든 국가가 함께 해야 할 문제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고립된 체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죠. 그날 저녁 경주 힐튼 호텔에서 21개국 정상들을 위한 만찬이 열렸어요. 불국사를 배경으로 한 야외 만찬이었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만찬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한국의 정보 역량에 깜짝 놀랐어요. CIA보다 정확한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이 이 지역 평화의 핵심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분단의 아픔을 겪은 우리이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유진 분석관이 조용히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박사님, 평양에서 최종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밤 8시, 김정은이 역사적 발표를 합니다. 11월 1일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지역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가 논의되었어요. 그런데 회의 도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에서 갑자기 전국 방송망 점검을 시작한 거예요. 이건 중대 발표가 있을 때만 하는 일이거든요. 오후에는 미래 협력 방향과 공동선 업문 채택이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 경주 에이펙은 단순한 경제 회의를 넘어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서 새로운 천년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21개국 정상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후 6시 에이펙 정상회의가 공식 폐막되었습니다. 이제 2시간 후면 김정은의 운명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과연 김정은은 정말 항복을 선언할까요? 그리고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11월 1일 밤 8시를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 밤 8시에 벌어진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평양 만수대 의원궁에서 김정은이 직접 나타나 전 세계를 향해 역사적 선언을 한 순간 말입니다. 저 율리아나는 경주 힐튼 호텔 특별 상황실에서 한국 국정원팀과 함께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태원 차장, 한유진 분석관, 그리고 긴급히 경주로 온 국정원장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늘 보던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라 무겁고 진지한 얼굴이었거든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북한 국기 앞에 선 그의 모습에서 이미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김정은의 첫마디부터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 친애하는 조선인민이라고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여러분까지 언급한 거였어요. 저는 오늘 우리 공화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자주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1세기 지구촌에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인민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유진 분석관이 제게 속삭였어요. 박사님, 저 표현이 중요해요. 혼자만의 힘으로는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절대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김정은의 발언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지켜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김정은이 에이펙을 직접 언급한 거잖아요. 이건 북한 지도자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오늘 역사적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정은이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평화통일 협상을 공식 요청합니다. 그 순간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최진혁이 예언한 대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의 선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군사 도발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핵 개발도 즉시 동결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태원 차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완전한 항복 선언이에요. 핵 동결은 김정은 체제로서는 생존 수단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김정은의 발언은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한반도 건설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유진 분석관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우와, 김정은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이건 북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선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인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방송이 끝나자 상황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국정원장이 즉시 청와대에 보고하기 시작했고 각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김태원 차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최진혁 씨의 정보가 100% 맞았어요. 김정은이 정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유진 분석관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차장님, 큰일 났어요. 평양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정은 발표 직후 김여정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빠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북한 인민들도 통일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김여정이 김정은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동조한 거잖아요. 이는 북한 최고 위층이 통일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11월 2일 새벽,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CNN은 김정은의 역사적 항복 선언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역사적 전환점에 선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조선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전기라고 보도했어요. 일본 NHK는 북한 최고 지도자 항복선언, 동북아 정세 대변역 예고라고 전했고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독일 메르켈 전 총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한국이 분단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통일 경험을 가진 우리도 한국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트위터에 올렸어요.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의 기적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리더십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영국 수나크 총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영국은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 과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저도 UN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분석 결과 김정은의 발표는 100% 진심으로 판단됩니다. 국정원장의 보고였어요. 현재 평양에서는 김정은을 지지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평화 결단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정말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북한 군부도 김정은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최고사령관 동지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최진혁의 말이 떠올랐어요. 김정은은 이미 결심했다고 했던 그 말입니다. 정말 김정은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이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되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오후에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통일 제안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통일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70년 분단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11월 2일 밤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김정은의 역사적 결단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게 백악관 발표였어요. 시진핑 주석도 질세라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한반도 평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곧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일본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며 필요시 언제든 한국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진 분석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분단 극복의 경험과 지혜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죠. 11월 3일 새벽, 저는 평양 소식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어요. 최진혁이 말했던 D-Day가 바로 오늘이었거든요. 오전 9시, 평양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김정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남북 통일 협상을 위해 11월 15일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게 조선중앙통신 보도였어요. 이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서울 방문을 공식 선언한 역사상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김태원 차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사님, 최진혁 씨가 정말 대단한 정보를 준 거네요. 3일 만에 한반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겨우 3일 전까지만 해도 북한 붕괴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평화 통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도 중국도 한국의 판단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정말 북한이 무너진 날이었어요. 하지만 폭력적인 붕괴가 아니라 평화로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11월 15일, 서울 김포공항에는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역사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어요. 저 율리아나도 UN 특별관찰단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유진 분석관과 함께 VIP 대기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30분, 고려항공 전용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북한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개양된 광경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정은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되면서도 결연한 모습이었거든요. 김정은을 맞이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
전 세계 70억 명이 TV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원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김정은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강압적인 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는 동안 정말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서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영하고 있었거든요. 평화통일 환영, 김정은 위원장 환영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한유진 분석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 시민들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적이었는데 이제 평화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청와대에 도착한 후 첫 번째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UN 옵저버 자격으로 회담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분단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어요. 김정은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길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원하시나요? 김정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대통령님, 저는 북한의 완전한 해체를 원합니다. 회담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해체라고 하시면 현재의 북한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대한민국 체제로 통합하자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은 저는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이건 세계 정치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일은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먼저 남북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해요.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겠네요. 첫 번째 회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역사를 바꾸는 대화가 오간 거였죠. 11월 16일 두 번째 회담에서는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했어요. 통일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이들을 남한 체제로 통합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이 질문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경제 격차와 사회 시스템 차이입니다.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의 3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독일 통일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점진적 통합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김정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저 통일하자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유진 분석관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박사님, 김정은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후에는 경제 분야 논의가 있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통일 비용은 대략 200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통일 후 경제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김정은이 놀라며 물었어요. 200조 원이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국제사회의 지원과 통일 기금, 그리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수익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북한 지하자원이 그렇게 가치가 있나요? 네,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을 합치면 약 7천조 원 가치로 추정됩니다. 김정은의 눈이 커졌어요. 7천조 원이요? 저는 몰랐네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통일은 모든 한국인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11월 17일,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은이 갑자기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경호상 문제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허락했어요. 다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고요. 오후 3시, 김정은이 광화문 광장에 나타났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분위기였지만 김정은이 먼저 다가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입니다. 한 할머니가 김정은에게 다가갔어요. 아이고, 젊은 분이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구나. 우리 이산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김정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김정은도 눈물을 글썽였고요.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나요? 네, 할머니.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CNN은 김정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보도했고, BBC는 평화의 기적, 광화문에서 시작이라고 전했어요. 한 대학생이 김정은에게 질문했어요. 위원장님, 정말 북한이 변할 수 있나요? 네, 변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변해야 해요. 북한 주민들도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럼 핵무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정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모두 폐기할 겁니다. 핵무기는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월 18일, 마지막 회담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통일 로드맵을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안을 발표했어요.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1단계는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신뢰 구축, 2단계는 경제 통합과 사회 시스템 통합, 3단계는 정치 통합과 완전 통일입니다. 김정은이 동의했어요. 좋은 계획입니다. 저도 각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위원장님의 신변 안전이에요. 혹시 북한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정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원장님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위원장님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어요. 서울 평화선언이라고 명명된 이 문서에는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반도 완전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김정은이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북한 동포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11월 19일,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북한의 독재자가 아니라 평화 통일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대통령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국의 포용력을 직접 체험했어요.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함께 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두 정상이 마지막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11월 20일 평양, 김정은이
서울에서 돌아온 후 첫 밤이었습니다. 만수대 의원궁 집무실에서 김정은은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 율리아나는 이때 평양에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북한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그날 밤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밤이었거든요. 김정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위원장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바로 그때 김여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누나, 내가 제대로 한 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체제를 내가 무너뜨리는 게 맞나? 김여정이 오빠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진짜 꿈이 뭐였을까? 북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겠지만 지금 북한 상황을 봐.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어해. 이게 할아버지가 원했던 나라야. 김정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말이 맞아.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어. 오빠, 서울에서 뭘 봤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어? 김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충격이었어.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처럼 대해주더라. 특히 어떤 게 인상 깊었어?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아. 내 손을 잡고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김여정이 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게 답이야, 오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말이야. 11월 21일 새벽 김정은은 핵심 측근들을 소집했습니다. 정치국원, 군 간부, 내각 부총리들이 모두 모였어요. 김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들, 저는 서울에서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김정은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2026년까지 대한민국과 완전히 통일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원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도 통일 한국의 시민이 됩니다. 다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은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조사받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해요. 리병철 당 부위원장이 반발했어요. 원수님, 그럼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건가요? 리 동지,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치 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 가족 연좌제. 이런 일들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나요? 리병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김정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질문했어요. 원수님, 그럼 인민군은 어떻게 되나요? 인민군도 국군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다만 북한 출신 장병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별도 프로그램이 마련될 거예요. 혹시 숙청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김정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화해와 용서를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만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요. 김덕훈 내각 총리가 경제 문제를 물었어요. 원수님, 경제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 원화로 화폐 통합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북한 원은 일정 비율로 교환해주고요.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최대한 손해보지 않도록 조정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이 정말 침울했다고 해요. 70년간 이어져 온 체제가 끝나는 걸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11월 22일, 김정은은 인민군 고위 장성들과 별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동지들, 여러분이 가장 걱정스러울 것 같아서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철의 인민무력상이 대표로 말했어요. 원수님, 저희는 원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하급 장병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떤 혼란인가요? 통일 후에도 군인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김정은이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와 협의 결과 인민군도 국군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위해 3년간 별도 부대로 운영될 거예요. 계급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계급을 인정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군 체계에 맞춰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리영길 전략군 사령관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원수님, 그럼 핵무기는? 모든 핵무기는 즉시 폐기됩니다. 이미 한국 정부와 합의했어요. 혹시 일부라도 보존할 수는 없나요? 김정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리 동지, 핵무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립만 가져다 줬어요. 이제는 완전히 없애야 해요. 11월 23일,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은이 갑자기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한 거예요.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였는데 북한 최대 규모의 정치범수용소였거든요. 김정은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관리소 간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최고 지도자가 이런 곳을 방문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모든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하라. 김정은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관리소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원수님,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살피도록 하라. 하지만 이들 중에는 심각한 반국가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화를 냈어요. 반국가 죄라니. 대부분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 아닌가. 관리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정은이 수용소 내부를 직접 둘러봤다고 해요. 그 참혹한 현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한 할아버지 수용자가 김정은을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원수님, 저는 20년 전에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말했다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원수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아버지. 곧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 장면이 북한 내부 방송으로 전파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김정은이 정말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1월 24일, 김정은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김일성의 묘소를 찾았어요.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거죠. 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김일성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진짜 꿈은 조선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 뜻을 거스르고 분단을 고착화시켰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을 실현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일어나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북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에서 할아버지의 정신은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11월 25일 새벽, 김정은은 마지막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오전 8시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김정은의 마지막 연설이 방송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70년간 이어져 온 우리 공화국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더 좋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여행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김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 동포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송이 끝나자 평양 거리에서 주민들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복잡한 감정이었겠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하더군요. 11월 25일 밤, 평양에서는 정말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내일부터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였거든요. 김정은은 만수대의원궁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일반 시민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정말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새벽 6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한반도의 통일정부가 수립되는 날이었어요. 저 율리아나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엔 통일감시단 자격으로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새벽부터 바쁜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정부 출범을 공식 선언하는 역사적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유진 분석관이 저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박사님, 현재 평양과 모든 지역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상했던 혼란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렇게 평화롭게 통일이 이뤄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영향이 컸어요. 그가 끝까지 평화로운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새벽 7시, 평양에서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북한 국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개양하는 상징적 행사였어요.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정은이 북한 국기를 내리면서 깊은 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한 시대의 종료를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태극기가 올라갈 때 평양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오늘 2025년 11월 26일,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70년간 이어져 온 분단의 벽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기적입니다. 김정은 전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과 북한 주민들의 성숙한 선택이 이를 가능하게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함께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제 한반도는 분단과 대립의 땅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전 10시,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통일 한국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성명을 냈어요.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는 21세기 최고의 평화적 성취입니다. 미국은 통일 한국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화답했어요. 한민족의 염원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중국은 통일 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도 의미 깊었어요. 한반도 통일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러시아도 통일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성명은 특히 주목할 만했어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통일 한국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반도 통일은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입니다. 이유는 통일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오후 1시 평양에서 김정은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이제 그는 김정은 전 위원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자 여러분, 저는 오늘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김정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통일 한국 건설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북한 지역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특히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가요? 김정은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주민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한국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통일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역사적 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북한에서 온 주민들이 참여한 것이었어요. 평양에서 특별 수송기를 타고 온 1000명의 북한 주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타났거든요. 한 북한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남한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큰 박수로 환영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북한 청년도 나와서 말했어요.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서울 시민들과 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70년 분단이 무의미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오후 5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 큰 과제가 있어요.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말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내일부터 통일 한국건설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여기에는 남북한 출신이 골고루 참여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북한 지역에서도 자유로운 이동과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2026년부터는 북한 지역에도 동일한 복지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녁 8시 평양에서도 통일축제가 열렸어요. 김일성 광장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모여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놀라운 건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환하게 웃기 시작했거든요. 한 평양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주민도 말했어요. 김정은 위원장님이 용기 있는 결정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겠죠? 밤 10시 하루 종일 이어진 축제가 절정에 달했어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불꽃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한강과 대동강에서 올라가는 불꽃들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유진 분석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평화롭게 통일이 이뤄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간 유엔에서 일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본 적이 없어요. 밤 11시 59분, 2025년 11월 26일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가 끝나고 통일 한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종소리가 울렸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통일의 첫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 1일, 통일, 한국 정식 출범 5일째. 저 율리아나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유엔 재건 지원단의 일원으로 북한 지역 재건 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거든요. 평양 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5일 전까지만 해도 경직되고 어두웠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늘 긴장하고 조심스러워하던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유진 분석관이 저와 함께 평양 시내를 둘러보며 설명했어요. 박사님, 보세요. 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남한 가족들과 통화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70년 만에 이산 가족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한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들고 울고 계셨어요. 남한에 있는 동생과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형아, 정말 맞아? 나야, 막내야. 맞다, 막내야. 어디 있어? 나 평양에 있어. 형아, 나 서울에 살고 있어. 곧 만나러 갈게. 두 형제의 통화를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12월 2일, 서울에서 통일 한국 첫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북한 출신 인사들도 장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 정부입니다. 남북한 출신이 함께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로 임명된 통일재건부 장관은 리수용 전 북한 외무상이었어요. 그가 첫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북한 지역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빨라지고 있나요? 주민들의 협조가 정말 놀라워요.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리수용 장관이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어요. 통신망 복구는 90% 완료되었고 교통망도 80% 수준까지 정상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만족도가 9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며 물었어요. 95%요? 정말인가요? 네, 여론조사 결과 95%의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잘했다고 답했어요. 새로 임명된 북한 재건경제부 장관 김덕훈 전 북한 내각 총리이 경제 현황을 보고했어요. 대통령님,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 이상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 화폐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어요. 북한 원을 한국 원으로 130 비율로 교환했는데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도입은 어떤가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평양에만 벌써 300개의 새로운 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새로 임명된 교육통합부 장관의 보고였어요. 김성두 전 김일성대학 총장이었는데 그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대통령님, 북한 학생들이 자유로운 교육을 받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교과서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년 3월부터는 남북한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 역사 교육이 완전히 바뀔 예정이에요. 12월 5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김정은 전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진실화해 위원회에 출석한 거예요. 국정감사실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저도 유엔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증언석에 앉았을 때의 모습이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반성하는 일반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진실화해 위원장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김정은 씨, 정치 범수용소 운영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김정은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위원장님, 저는 정치 범수용소의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나요? 무고한 사람들을 사상 문제로 가둔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정치 범수용소 피해자와의 대면이었어요. 회령 22호 관리소에서 20년간 수용되었던 박철수 씨가 김정은과 마주 앉았거든요. 김정은 씨,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김정은이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했어요. 박철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사과뿐입니다. 박철수 씨가 김정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김정은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거든요. 12월 10일 평양에서 통일 한국경제특구 선포식이 열렸어요. 북한 지역을 아시아 최대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선포식을 주재했어요. 평양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어 만드는 미래의 상징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외국 투자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미 30개국 200여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혔거든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화상으로 참여해서 말했어요. 평양은 아시아의 새로운 실리콘밸리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합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통일 한국의 성장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겠습니다. 미국 애플의 팀 쿡 CEO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평양에 아시아 최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12월 15일 서울에서 통일 한국국제회의가 개최되었어요. 전 세계 50개국 정상들이 참석해서 통일 한국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연설이었어요. 독일 통일을 경험한 우리로서 한국의 성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지혜롭게 통일을 이뤘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말도 감동적이었어요. 한반도 통일은 21세기 최고의 평화적 성취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영국 리시 수나크 총리는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영국은 통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겠습니다. 12월 20일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산 가족 1만 명이 70년 만에 상봉하는 대규모 행사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열린 거예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상봉식은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70년간 헤어져 살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90세 할머니와 85세 동생의 만남이었어요. 언니 맞아? 응, 맞아. 우리 막내 맞네. 두 할머니가 울면서 껴안는 모습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던 아들과 7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인가요? 그래, 내 아들 맞다. 아버지, 죄송해요. 못 찾아뵙고. 아니야, 이제 찾았으니 됐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통일 한국에서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어요. 평양에서도 처음으로 공식적인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거든요. 평양 김일성 광장에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어요. 북한 주민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 모두 신기해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김정은 전 위원장도 일반 시민으로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캐럴을 부르는 모습이 정말 평범한 아저씨 같았거든요. 한북한 아이가 김정은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김정은이 웃으며 답했어요. 사랑을 나누는 날이야.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새해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국민 여러분, 2025년은 정말 기적의 해였습니다.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고 통일을 이뤘어요. 2026년에는 더욱 발전된 통일 한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발전시키겠어요. 자정이 되는 순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불꽃이 터졌어요. 통일 한국의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유진 분석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꿈 같은 한 해였어요. 저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답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한국이 시작되는 거네요. 새로운 한국의 탄생,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것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통일 1주년을 맞은 날. 저 율리아나는 서울 63빌딩 전망대에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어요. 한강 건너편에는 통일타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높이 555m의 이 건물은 남북 통일을 기념해 건설된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평양과 서울을 잇는 KTX가 시속 40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한유진 분석관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박사님,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빠르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통일 1년,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GDP가 3조 달러를 돌파해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인구도 8천만 명으로 늘어나 세계 16위의 인구대국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2026년 새해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통일 한국은 이제 세계 평화의 등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발표한 글로벌 평화 이니셔티브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한반도 평화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 해결을 돕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중국, 대만 문제 등에 한국의 중재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1월 15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시에 서울 방문을 요청한 거예요. 한국의 평화 통일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게 양측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2월 1일, 서울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섰어요. 저도 유엔 평화 전문가로 이 회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한국이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뤘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신뢰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용기 있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우리도 그에 화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었나요? 단계적 접근이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질문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평화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3주간의 회담 끝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울 평화협정이 체결된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고 향후 5년간 점진적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기로 한 거였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식에서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평화의 기적을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루겠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지혜와 중재 능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15일,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었죠. 한국이 중재해준다면 우리도 평화를 시도해보겠다는 게 양측 입장이었어요. 4월 한 달간 진행된 회담에서 예루살렘 평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어요. 이국가 해법을 기본으로 한 평화 로드맵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평화 모델이 중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바스 수반도 동의했어요. 한국의 포용 정신을 배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공존하겠습니다. 5월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동시에 서울 방문을 제안한 거예요. 중국-대만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양측 메시지였어요. 6월 중순 서울 양안관계 개선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어요. 시진핑 주석이 말했어요. 한국의 통일 경험이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줄 것 같습니다. 차이잉원 총통도 관심을 보였어요.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한국이 증명해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측에 제안했어요. 우선 경제 교류부터 확대하는 게 어떨까요? 정치적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고요. 3주 후 서울 양안 경제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어요. 정치적 통일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의 첫걸음이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국이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도 고마워했어요. 한국의 지혜로운 중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전 세계가 놀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노벨평화상 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수상 이유였어요.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세기 최고의 평화 지도자입니다. 그의 업적은 전 인류의 자산이에요.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평화의 날 기념식이 열렸어요. 50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어요.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평화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 평화의 등대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9월 김정은 전 위원장에게도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가 설립한 북한 재건 재단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김정은은 통일 후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서 북한 지역 재건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특히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한 국제회의에서 김정은이 연설했어요. 저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국 건설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청중들이 큰 박수로 화답했어요. 독재자에서 평화주의자로 변신한 김정은의 모습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10월 평양에서 아시아 평화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아시아 30개국 정상들이 모여 영내 평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북한 지역의 변화였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폐쇄적이던 평양이 이제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기시다 총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평양의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네요. 인도 모디 총리도 인상 깊어했어요. 한국의 통일 성과를 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11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논의에서 한국이 최우선 후보로 거론된 거예요. 평화통일 달성과 세계 평화 기여 실적이 주된 근거였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동의했어요. 한국의 평화 중재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상 연설을 했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이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한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 평화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한국이 진정한 평화 국가가 되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12월 31일 통일 1주년을 맞는 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열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단 70년의 벽을 허물고 평화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불꽃이 터졌어요. 통일 2년차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율리아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불과 1년 만에 한국이 세계 평화의 등대가 되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한유진 분석관이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 된 거네요. 저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답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한국이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예언했던 11월의 붕괴는 정말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북한이 무너진 자리에 더 큰 평화가 꽃피었고 그 평화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어요. 11월, 북한이 무너진다.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